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별탈 없이 잘 지났고요.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정치 얘기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울산의 설 연휴 선거 민심,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총선 대진표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울산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여야가 거의 공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무탈하게 보냈습니다. 예, 무탈이 좋은 겁니다. 예. 이번 설 연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밥상은 푸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밥상이 민심이고 민심이 밥상일 것 같은데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치 이야기를 일단 싫어합니다. 민심이. 사람들이? 민심이? 예. 예.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예. 친척들끼리도 이 아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경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면 이거 집안이 갈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이야기 잘 안 하고요. 예. 정치 이야기 나오면 친구 간에도 야,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요즘 정치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쭉 이야기하면 우리 정치 지금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다. 갈라져. 그리고 우리 정치 너무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예.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예. 좋은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294명을 가지고 공천심사를 해서 29명이 부적격으로 나왔고 울산은 해당자 없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남 중진들에게 뺏긴 지역을 뺏어오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공천 그림은 어떻게 가닥이 잡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 전까지만 해도 예. 좀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서병수의 김태호, 예. 조혜진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설 지나면서 수용을 다 했거든요. 예. 중앙당에서 험지 출마 아니면 희생 이런 데 이제 다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빨리 네. 공천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6개 선거구에 30명이 넘는 후보자가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숫자는 굉장히 난립해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숫자에 비해서 좀 실속은 없다. 실속은 이런 없다. 이야기가 예, 또 나오고 거품이 있고. 많다. 예, 그렇고 또 본선 대진표 윤곽이 이제 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그 정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설명절 지나서라고 했는데 설명절 지났고 이제 다음 주 그렇지. 자꾸 딜레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주말까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지금 단수 추천하는 쪽은 25명을 1차로 발표했고 예. 서울 동작의 나경원 등을 비롯해서 쭉 25명 발표했거든요. 예.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2차 단수 추천지도 발표할 것이고 지금 네. 전라도하고 일부 이제 경합 지역이 아닌 곳은 다 지금 발표를 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선을 치르는 쪽 이런 쪽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쭉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 지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뭔가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첫날 말이죠. 56개라고 했습니까? 59개라고 했습니까? 지역구 면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긴장하고. 이게 이제 또 3분 주거든요. 예. 3분을 준다고요? 한 사람이 3분 말할 수 있는 게 3분밖에 안 됩니다. 3분. 네. 그리고 1대1 면접이 아니고 그룹 예를 들어 미팅. 남갑에 출마했다 6명 다 앉혀놓고 예. 이렇게 한 사람 앞에 3분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이게 뭐 사실은 또 누가 이 사람에게 뭐 특별한 질문을 했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게 변별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 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약속 대련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에 그렇게 들어갔고 울산은 언제 면접에 들어가나요? 울산은 후보자들은? 국민의힘은 이미 시작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주말에 다 해가지고 주말에 다 끝납니다. 끝나고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울주하고 동구. 울주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단수 추천이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오지 않을까. 예. 울주가 약간 뭐 장릉인 그 후보자하고 서범수 후보자 간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울주나 동구부터 확정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이제 중구하고 그 남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예. 남을은 더 늦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울산에 어느 정도 다 그 구도가 잡혔거든요. 예. 잡히고 딱 하나 이제 북구하고 남갑. 예. 북구는 이제 지금 이제 현역 의원과 선출직들 이게 이제 아마 경선 그 중에서 2, 3인 정도가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예. 예. 남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원수 인재 영역 케이스로 들어온 전원수 변호사가 남갑 출마를 희망하니까 예. 기존에 이제 당협위원장인 손종학 당협위원장이 반발이 거세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경선을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네. 어쨌든 전략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단수 추천을 하게 됐을 때 예. 기존의 반발을 어떻게 가라앉힐까 이게 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남구갑은 뭐 이래저래 양당이 야단인데 국민의힘은 넘쳐서 탈이고 민주당도 좀 뭔가 개운치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북구 차출설이 돌았는데 설 연휴를 지나면서 이 얘기는 수면 아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그동안? 일단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공간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설전에 공간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도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북구의 험지 출마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공간위에서는 공식적으로 김 전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오더를 던진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확인을 해줬네요. 김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 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가지고 뭔가 계속 부풀려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설 연휴가 끝날 쯤에 이제 정영환 공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의 굉장히 전략적 자산이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위상에 대한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간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여러 가지 험지 출마론 이런 거를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데 당 대표직까지 한 분을 함부로 한 건 좀 맞죠. 정리 잘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표방하면서 이 선거판이 지금 4월 10일 선거판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위성정당이 지금 창당 러시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국회가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된다. 소도는 이제 뭐 옛날에 범죄 죄지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 아닙니까? 뭐 이 국회가 무슨 범죄 집단의 소도가 되는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위성정당이 막 난립이 되면은 이 곤란한데 그게 4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됐거든요. 정치가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들려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뒷배를 한 정당을 창당하려는 걸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4월 10일 총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공천 스케줄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속내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일단은 의석수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쪽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책 대결, 뭐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건 뒷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시 이제 김기현 의원 얘기로 돌아가서요. 일단 이제 공관위에서 힘을 실어줬는데 김기현, 박맹호 소위 빅매치는 그대로 지금 가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미 울산에서는 이제 김기현, 박맹우 두 후보 간에 예비 후보 간에 지금 이제 뭐 이 울산 남을에서 막 새 과시가 있었거든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두 분을 따르는 쪽의 선출직들, 시의원 의원들이 뭐 새 과시하듯이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현실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관위에서 남을을 갖다가 단수 추천으로 뭐 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한 사람 전략공천 한 명을 내세우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두 분을 경선을 붙이는 상황까지 가버리면은 결국 이제 이런 지역 안에서 여건이 양분되는 이런 것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왔는데 김기현, 박맹호 두 거물들에게 이제 줄 서는 시구 의원들 나온 김에 뭐 이름을 조금 얘기를 해보죠. 누가 어느 쪽의 지지자들인지. 아니 뭐 이름까지야 뭐 이야기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김기현 그 전 대표 쪽에는 6명의 선출직들이 지금 깃발을 들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3분이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지역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줄서기용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그대로 또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이쪽으로 루루 줄을 섰다가 저쪽으로 루루 옮겼다가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의리가 반복이 줍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지역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치 신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정치를 어떻게 중앙 무대에서 위상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는 사실상 그런 것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우리 이걸 잘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남을 같은 경우에가 더욱 그런데 남을 같은 경우에 이제 김기현 그 전 대표가 이제 5선에 도전하는 마당인데 이분에 대한 대항마가 3선 시장을 지내고 여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박맹우 전 의원이라는 거. 이게 참 우픈 현실입니다. 우습지만 슬픈 현실. 이게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울산의 현실이거든요. 울산의 정치 신인을 그만큼 우리 정치권에서 키우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요. 울산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조명하는 어떤 단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정쩡한 답변, 양비론을 얘기하는데 이건 양비론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구 을은 그렇고요. 남구 갑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남구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울산에서 뭐 민주당도 남갑이 복잡합니다. 민주당부터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이미 일찌감치 이제 손종학 그 당협위원장이 거기에 깃발을 꽂고 열심히 활동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전략공천 지역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 또 이제 인재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전원수 변호사가 남갑에 이제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손종학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금방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잡한 게 국민의힘 여기에 모든 그 외비 후보들이 거의 집중되다시피 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남갑에만 몰려 있거든요. 특히 6명이나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갑의 6명의 예비 후보를 조정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에 이제 그 현역으로 있는 분이 예. 초선도 아니고 삼선. 삼선이에요. 예, 삼선은 우리 예. 이채익 의원 아닙니까? 예, 예. 이채익 의원이 또 시당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돌이켜 생각하면 1년쯤 전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 1년도 안 됐죠. 예. 보궐선거에서 남갑에서 이제 우리 그 구의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당선을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 거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올해도 가네. 예, 오래 가죠. 그 여파가, 예. 그 여파가 사실은 이제 다른 후보들이 남갑에 출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특히 지금 남갑에 모여 있는 후보들 가운데 지금 그 여론조사한 결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시중에. 예. 누가 1등이라더라. 네. 누가 2등이라더라. 서로 1등이래요. 예, 서로. 다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데이터들도 구체화된 데이터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남갑의 이야기들은 오비통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 공간위에서 어떤 일정한 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네. 이거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후유증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경선을 하더라도 2인 경선하기에 참 어려운 지역이다. 예. 3인 정도 경선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 결과는 아직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죽자 사자 충성을 바친 의원들을 출마하지 마라 하고 또 험지에 가라고 하고 그러니 이채익 의원의 속이 문드러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문드러지고 있다고요. 예, 문드러질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말이죠. 김성태 전 의원이 이분도 당대표까지 한 분인데 공천심사 부적격자로 발표가 되니까 얼굴 벌게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박성민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데 선을 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이킥하더란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이제 같은 당에서 예. 같은 당에서 있는 분 그리고 같은 당에서 또 특히 원내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예. 이제 그런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석도 아니고요. 네, 사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느닷없이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건 이제 박성민 의원인데 예. 이게 뭐 불똥이 막 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까지 나타내는 거는 결코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예. 지금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이제 그래 뒤늦게 막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거든요. 김성태 이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예. 띄우고 이러는데 어르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 보기 안 좋고요. 그래서 좀 명분 있는 퇴장. 예. 테러를 열어주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성태 의원이 가려고 하던 자리에 박성민 의원하고 친한 그 박대수 예비 후보 이분을 이제 전략 부총장 할 때 박성민 의원이 밀었다. 이런 이제 감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윤핵관 중에 찐핵관, 네. 그리고 뭐 술핵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박성민 의원과 그 용산을 자꾸 연결시키니까 예. 또 뭐 사실 또 박성민 의원 이런 것도 그 성격상 부인하지 않거든요. 네. 난 뭐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거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건 뭐 결국 이야기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박성민 의원을 흔들면 흔들수록 도전에 선 신인들은 경쟁자의 불행이 나에게는 이제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새벽부터 출근길 인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선거 구도가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구 같은 경우에 세 분이 지금 경쟁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의원도 있고 네. 정영국 대변인도 있고 예. 또 김종윤 그 우리 보좌관 출신도 있고 이 세 분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세 분의 이제 한 분은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지역에서 여론이 괜찮고 하다 보니까 예. 세 명의 구도가 상당히 좀 팽팽하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남아있는 한 1, 2주 동안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구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떤가요? 국민의힘만
것만큼 이야기는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울주 그리고 예. 중구 예. 그리고 뭐 저 동구 이 세 곳은 이미 이제 단수 추천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별 잡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은 역시 북구가 가장 변수가 있는 지역 그대로.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공천지거든요. 예. 전략공천지라는 말은 지금 현재 두 분이 거론되고 있는 예비 후보 두 분, 예. 이 두 분 외에 다른 분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한 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 분은 이미 몇 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박대동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그렇게 경선을 경선의 모양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꼽기도 애매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북구의 김기현 전 대표의 어떤 험지 출마 이야기도 나온 게 그런 배경 때문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그 결단은 불과 얼마 안 가거든요. 한 일주일 사이에 결단할 거다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다. 이래저래 울산은 한 1, 2주 안에 조금 늦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할 것이고 예.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 중앙당에서 바라볼 때는 울산은 결코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웬만하면 다 당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그 북구에 대한 이야기, 뭐 중구에 대한 이야기, 남구, 갑을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구에 아마 중앙당의 방침은 이미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발표만 하지 않고 네. 있을 뿐이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여야의 공천 구도를 대충 살펴봤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친 신당의 출현, 울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조금 관심은 가는데요. 관심 가죠. 특히 예. 이제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계의 이미영 그 전 시의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계, 예. 이준석계로 활동한 국민의힘 그 힘의 몇몇 그 원외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어떤 제3지대를 하나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새가 예. 하나의 구심점으로 흔들만한 예. 그런 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울산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다. 예. 힘이 좀 딸린다. 이런 게 이제 중론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준석과 이낙연이 힘을 합친 것은 예.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잘 봐줘도 4월 10일까지 한정된 동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앞으로 60일 정도만 동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60일 동안에 아주 급속적으로 그 많은 잉태를 해가지고 다산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60일 만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색깔과 이념과 뭐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게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급조한 것이 예. 너무나 그 국민들의 눈에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제3시대의 신당은 예. 과거에 드러났던 신당과는 좀 달리 예. 그 효과가 울산에서는 참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균형을 가져보려고 제3당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울산에서 제3지대를 생각할 지금 틈새가 없습니다. 겨를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총선이 2달 내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정치권 소식,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소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정치 얘기가 여기까지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